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거 하나씩 가져와. 알겠죠? 하나는 홈페이지고, 하나는 오늘 할 다른 세트, 그리고 하나는 숙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독서로 돌아왔죠. 원래 독서 시간인데 한동안 잠깐 문학으로 외부 아닌 외부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사고방식 자체를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서의 본질은 글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수업 시간에는 앞에 보고 지문을 같이 읽어 나갈 때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왔을 테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한 상태로 앉아 있어야 돼. 알겠죠? 내가 안 된 부분이 어디다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선생님은 어떻게 읽는가를 비교하면서 내가 안 된 부분을 빨리 체화, 내 걸로 만드는 그 체화 과정을 거치셔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그죠? 아까 앞에 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80 며칠 남았다며. 다음 주면 70 며칠이잖아. 그러면 19, 8, 지난 7일 간 거죠. 6543 1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진짜 눈 가만 딱 뜨면 수능이라니까요. 지금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화가 난 상태인데 쌀쌀해진다? 수능이야지. 그 수능 냄새 알죠? 약간 쌀쌀해졌는데 겨울 냄새 나는데 그럼 수능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 알겠죠? 공부를 하실 때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습관 들이시고 수업 시간에 그걸 연습을 하면 혼자 공부할 때 적용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하는 게 사실 충분한 양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건 불하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도 나랑 같이 읽는 방식으로 하는 걸 연습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쭉 훑어보면 1번은 뭐 일치불일치니까 나처럼 풀겠다. 그러면 선지 미리 읽고 키워드 체크해둔 다음 비교하면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글 다 읽고 푸셔도 됩니다. 내가 글이 이해가 됐으면 일치불일치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2번이 A 끝나고 바로 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은 기억에서 디귿. 눈으로 확인해보면 기억이랑 니은디귿 부분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끝나고 끊을 수 있다면 끊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 그럼 4번은 보기고, 5번은 어휘인데 하나 넣는 건 그냥 치워버리라고 했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치워버리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했다고 전제하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생각해. 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대. 자, 우리가 점유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죠. 점유가 뭐예요? 그래, 정확히 얘기하면 뭔가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럼 내가 아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요.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입,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너네들이 내가 아까 점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소유는요? 소유도 가지고 있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유와 소유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나누겠다 이거잖아. 필자가. 그럼 우리도 나눠야 돼.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그래서 개념 정의할 때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는 그거로 퉁치기 쉬워요. 따라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적어도 점유랑 소유가 다르다 이 생각을 박아놓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 글에서 점유랑 소유는 다른 거야. 점유는 뭐야?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야. 소유는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했지만 이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의미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쓰고, 팔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얘를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점유랑 소유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점유자와 소유자도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랜만인데. 자, 1분단 넘기고 1분단 요약해 봅시다. 자, 1분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점유와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정보는 이거죠. 점유랑 소유가 달라.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정보고 1분단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점유는 뭐래? 그렇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소유는요? 그렇지. 쓰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팔아치우는 거. 그죠? 여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상태. 요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랑 점유랑 다르니까 당연히 소유자와 점유자도 다를 수 있고요. 1문단 여기서 하고. 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한대요. 이게 직접 점유의 개념이고요. 빨리 글자에 붙이라고 했다, 의. 그죠? 직접 점유가 뭐야? 그래,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직접의 의미가 뭐야?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맞듯이 되죠? 내가 지금 당장 그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진 않지만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내가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지시 표현이니까 이가 뭐예요? 그렇지.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그죠?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고 반환 청구권 뭐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필자? 그렇지. 구분 분류한다. 구분 분류한다. 우리도 구분 분류한다. 그죠? 지금 구분 분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환기해봐. 구분 분류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래. 일단 구분 분류라는 건 A를 B, C 이렇게 나누는 건데 보통 애들이 뭐는 잘한다고? 얘네들의 차이점을 잡아가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잘해요. 뭐 비교, 대조 이런 거 맨날 하니까. 그죠? 근데 절대로 못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상위 정보가 공통점이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기준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명시되어 있다면 받아 먹어야 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야 돼. 기준을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아. 정확히 얘기하면 안 괜찮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떠올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언뜻 안 나오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준 중심으로 차이점 정리하고 상위 정보 공통점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럼 지금 뭐를 뭐랑 뭐로 나누는 거야? 그렇지. 점유를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직접 점유가 뭔데요? 그렇지. 얘는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 점유는요? 그렇지.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뭔데? 그렇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점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물리적 지배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직접 점유는 실제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간접 점유는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직접 점유가 가능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사실상의 지배 상태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얼마나 친절해요. 상위 정보 다시 한번 떠올려라. 알려주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대. 자, 우리 공시라는 단어 이제 많이 봤죠. 내가 학기 초에 너네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배경 지식은 쌓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경제를 공부해요.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당연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경제 제재가 안 나오면 그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 그러면 경제 제재의 지문을 자꾸 독서 공부를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경제 제재가 안 나오더라도 독서 공부를 했으니 의미가 있고요.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그 과정에서 배경 지식도 자연스럽게 쌓여가겠죠. 공시 이런 거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동안 사회 제재를 다룰 때 꽤 많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는 공시라는 단어가 대충 뭔지도 기억나잖아. 공시 뭐야? 그냥 널리 알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일단 그거 떠올리고 공시란 혹시 모를 수 있으니 개념 정리 해줘요.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다만 뭐를 알려준대? 권리랑 관련된 거.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공시구나.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이걸 다시 여기 넣어서 이걸 다시 읽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라고요. 그러면 점유는 점유 뭐였어요? 그렇지. 이거 다 정의된 개념이잖아. 정의된 개념도 다 지시표현이라고 그랬죠? 지시표현은 환기에 뭐라고 했죠? 왜? 안 됐을 때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얼마 안 걸린다고 했다.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점유 뭐였지? 생각했는데 안 떠올라. 그럼 시험장에서 눈으로 그냥 확인하면 돼. 다만 이 행위를 안 하면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고 글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글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공부할 때 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야. 그죠? 그럼 소유자는 뭐예요? 그렇지. 처분, 사용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건 내가 얘를 쓰고 팔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뜻이야.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대요. 자, 내가 모든, 원칙 이런 단어 좀 예민하게 읽으라 그랬죠. 대부분 마찬가지야. 그죠? 왜? 대부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다 이 얘기죠.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환기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살짝 별개의 얘기지만 너네들이 이제 평가원 기출문제 지문을 나랑 같이 많이 봤잖니? 그죠? 그러면 괜히 이런 예시 듣는 거 아니죠? 이게 딱 지문 보기잖아.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쓴다고 평가원은 이 색이 안 걸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괜히 얘네들을 예시로 든 게 아니야. 어쨌든 이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이거죠. 대부분의 동사는, 자, 이것도 우리 이제 요 정도 어휘는 알잖아. 그래서 동사는 뭐야? 그렇지. 재산인데 움직일 수 있는 거. 그죠?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 그러니까 지배하는 거로서 점유에는 직접 지배랑 간접 지배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다른 쪽 부분을 갖는 그거에 의해서 소유권,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수익을 창출하든 쓰든 아니면 팔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초반부는 사실 여기서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소유권의 공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시 방법. 첫 번째 뭐예요? 그렇지. 점유에 의해서 공시가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랑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의 동산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A랑 관련된 내용 읽었으니까 A랑 관련된 선지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앞에만 보세요. 앞에 보고 생각만 해. 알겠죠? 자,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물리적 지배를 하면 뭐예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뭐예요? 반환 청구권. 즉 얘네 둘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분 분류의 차이점 잡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평가원 그 기출 문제를 계속 우리가 풀어왔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슬슬 느껴지잖아.
이 새끼들이 선지에서 못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지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읽으니까 문제가 잘 풀리더라. 이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평가원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이점 잡아가면서 이렇다면 간단하게 챙길 수 있고요. 그 다음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자, 공시 뭐로 해? 점유로 하죠. 간접점유도 점유죠. 상호정보 묻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직접 점유자가 뭐야? 물리적으로 실제로 갖고 있는 거. 간접 점유자는 반환 청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지배하려면 반환 청구권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죠. 그냥 내가 내 거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 뭐 묻는 거야?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점유자죠. 소유자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말이야? 직접 점유자가 있어도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점유랑 소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죠? 직접 점유자가 무슨 뜻이야? 진짜 피아노를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여기서 소유는 이 글에서 소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반환 청구권 가지고 있어도 소유자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실제 간접 점유자, 즉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피아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소유자는 반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있다고 해서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할 수는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날라가고. 그 다음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사실 아직 이 말 자체는 안 나왔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어휘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죠? 유효하다가 뭔 말이야? 효과가 있어요. 양도가 뭐야?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는 계약을 효과가 있게 해. 그래서 소유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소유자 공시 방법이 뭐라 그랬어? 점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나 직접 점유,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을 눈으로 글자를 읽고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왜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 이제 이런 말들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의미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소유자는 아까 나온 거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 양도 이거 어휘잖아요. 양도인이 무슨 말이야? 넘기는 사람, 넘기는 사람. 양수인은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넘기는 사람이 돼서 받는 사람과 효과가 있는 넘기는 계약을 하고 여기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 소유권 넘겼어요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가? 이거 앞에 다 나온 거잖아. 어휘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얘를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야 돼. 바꿔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눈으로 글자를 읽으면 글이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계속 강조하지만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의미를 읽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소유권 양도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을 넘길 겁니다. 소유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계약을 해야 돼. 무슨 계약이야? 양도 계약. 넘긴다는 계약을 해야 돼. 그럼 넘긴다는 계약, 즉 양도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의 당사자로 누구랑 누가 있는 거예요?
양도인이 있고요. 넘기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양수인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양도 계약을 하면 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공기가 아니라 공시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권리 넘어갔다를 알려줘야 돼. 그죠? 그리고 이 공시랑 관련해서 아까 요 예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애들은 그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공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점유를 넘겨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유로 공시하니까 점유로 공시하는 애들은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점유를 넘겨줘서 공시한다고. 이해되시죠? 이 얘기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 공시 방법 첫 번째 점유인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이해되시죠?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계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또 뭐하지? 구분분류하죠? 구분분류하죠? 상위정보 뭐야? 상위정보 뭐야? 점유계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상위정보가 뭐야? 점유인도로 하면 조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의 상위 정보를 떠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분류한다는 건 다 읽었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의 차이점 위주로 정리해.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가 왜 나왔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점유 계정에 대한 정보와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이 새끼들이 왜 나왔지? 이렇게 되면 조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의 상위 정보는 뭐예요? 간접 점유해서 소유권 이전 공시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라. 점유 인도가 무슨 뜻이에요? 점유를 넘겨주는 거죠. 점유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점유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잖니? 그죠? 그럼 당연히 점유 인도도 직접 점유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접 점유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얘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이걸 안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점유 계정을 여기다가 쳐 넣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숙제를 해왔을 테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건데 얘네 둘을 이야기할 때 직접 점유 상황이 제시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일로 누려고 한다고. 그럼 안 돼. 상위적으로 잡고 가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 분류한다 이것도 있지만 이 상황이 상위 정보다를 잡는 것도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수인이 누구야? 양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간접 점유는 뭐였어요? 반환 청구권을 가짐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다시 둘로 나누는 거야. 점유 계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 너네들 글 읽어와서 알겠지만 실제로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꼬이기가 쉽다니까. 간접 점유가 반환 청구권이죠. 얘는 반환 청구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 반환 청구권 양도 이게 이 경우고 얘는 그럼 직접인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이해되죠? 실제로 지금 숙제 해온 애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온 애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 다만 우리는 독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 거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 내가 사기적으로 적는 걸 또 놓쳤구나 이거를 생각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내가 계속해서 숙제를 해올 때 고민을 한 상태로 오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기에도 고민 안 하고 그렇다고 또 숙제 안 해오면 저 새끼가 지랄할 테니 문제만 풀고 딸랑딸랑 책 들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저 새끼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야. 저걸 누가 못해? 라고 생각하죠. 근데 숙제로 해온 애들은 알아요. 이게 한두 번 듣는다고 되지가 않아. 저번 시간에 들었는데 이번 숙제할 때 또 까먹었네. 이런 걸 느낀다고요. 이 경험이 반복돼야 교정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내가 이걸 또 놓쳤네? 이게 반복되고 누적이 돼야지 그 다음번에 고칠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예를 들어 예시 나왔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치환하면서 읽는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치환 잘 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아시겠죠? 자,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치환하면 양도인. 그죠? B는요? 양수인이 된다. 그죠?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이럴 수 있죠. 내가 피아노를 팔 건데 사흘 정도는 필요해 아직. 그러면 사흘만 일단 쓰고 줄게. 뭐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경우 B는 A에게 양도인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뭔 말이야? 간접 점유가 인도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자 양도인 누구야? A. 그죠? A가 직접 점유를 유지해. 왜? 쓰고 있으니까 사흘 동안 양수인에게 B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됐다. 왜? 간접 점유 인도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점유계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자 그럼 C 누구야? 소유자. 야 소유자.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D 뭐야? 직접 점유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접 점유자야.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누가? C가. 그죠? 즉 소유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간접 점유를 하고 있고 직접 점유자는 딴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즉 E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직접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납득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내가 가방 주인이야. 근데 가방을 잠깐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당근에 올려놨었는데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거래를 해서 오케이 거래 체결이 됐어요. 내 운도 올라가고. 자 그래서 빌려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가방 팔았거든. 혹시 이 번호로 연락 오면 이 사람한테 그냥 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럼 이것도 소유권이 이전된 거잖아. 그리고 점유도 인도됐죠. 어떻게? 반환 청구권이 넘어감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얘도 마찬가지죠. 양수인이 누구야? D. 아니 E. 체크한 거 같아 얘들아? 그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버벅대면 어떡해. 얘가 양수인이야. 그죠? 양수인 이 간접 점유를 하게 됐죠? 반환 청구권 가졌으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상위 정보인 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저 기억 이해했죠? 저기 나와 있는 예시나 기호 다 무시해. 그냥 내가 내용만 이해하면 돼. 알겠죠? 양수인이 간접 점유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예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어요. 자, 내 질문은 이거야. 얘네들 분류하는 거잖아. 지금
구분분류하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차이 뭐가 다른? 소유자가 물건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렇지. 소유자의 직접 점유 여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얘네 둘의 차이점이야. 이게 얘네들의 차이점이야. 점유 계정은 소유자 이퀄 직접 점유자야. 그죠? 반환 청구권 양도는 돼요.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야. 그죠? 소유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다 양도인이죠. 얘도 양도인이고, 양수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는 거야. 얘도 양수인이 있을 테니까 양수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는 거야. 근데 이 점유 인도는 공통적으로 뭘 인도하는 거야? 간접 점유를 인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얘가 상위 정보가 되는 거고요. 공통점. 차이점은 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애초에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이때는 간접 점유자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직접 점유를 유지하니까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로 개정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얘는요, 원래 소유자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반환 청구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 양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 이름은 일단 이렇게 붙은 거라고. 물론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베스트야. 나는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럼 이제 이해 다 나려고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글자만 봐도 떠오를 테니까. 근데 안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체크하면 되는데 이해하려면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너네들이 숙제를 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얘를 잡았냐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둘이 다르구나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차이구나를 잡아요. 이걸 연습해야 돼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했는지 생각하시고 못했으면 아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뭔가 법적인 배경 지식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이 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얘를 생각하지 못했으면 어땠을 가능성이 크냐면 여기 있는 기호들이나 표현들을 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걸 사실 치환하다 보면 느껴지거든. 아, 이런 점에서 얘네들은 차이점이 있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치환하지 않고 그냥 내용을 병렬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뭔가 다르네. 이 정도만 남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약간 함정형 성지 같은 거 만들어서 꼬는 경우에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해 온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 다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어요? 양도인이 소유자일 때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상황을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인데 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꼴인 거였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점유 인도를 받았을 때,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사의 경우, 자 계속해서 지금 기억의 예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기억의 예시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 기억과 관련된 성질을 체크하러 안 가는 거야. 여기도 기억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했는데도, 양수인 누구야?
양도 받는 사람, 그죠? 양도 받는 사람이 충분히 주인인데 이거를 계속 짚어가면서 눌러 읽어야 돼. 이거 너네들 양수인, 양도인 이 글자로 있잖아. 그럼 일치불일치해서 얘네 둘만 바꿔도 헷갈린다니까.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양수인을 양도인으로 바꿨는데 일치불일치해서 판단이 헷갈린다. 말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뜻인데 그걸 어떻게 헷갈려? 근데 실제로 헷갈리는 애들 많죠. 너네들도 헷갈리는 경우 많잖아. 무슨 말이야? 글자 읽었다는 뜻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선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안 헷갈려요. 건네 받는 사람이 충분히 조심했어요. 근데 양도인이 건네 주는 사람이 여기서 양도는 무엇에 대한 양도를 얘기하는 거야? 네? 뭐 넘기는 거야 지금? 점유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점유랑 소유는 달라. 그게 일본 단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소유권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얘라고 얘. 그 과정에 점유 인도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도의 객체는 지금 소유권이야. 양도인이 주는 사람이 근데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실 소유권 양도 계약 상황인데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어.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할 건 다 지켰어. 계약도 유효하게 했고 점유도 인도했어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는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선의가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의도, 착한 의도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글자에 붙여보세요. 나는 이걸 어떻게 붙였냐면 충분히 주의한 게 착한 거예요. 이렇게 붙였다고.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왜? 감독관 검사 안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만 하면 돼. 알겠죠? 선의 취득은 뭐냐? 계약 과정에서 양도인이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의할 정도로 착한 짓을 했으면 그냥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나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간접 점유에 대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예외죠. 그죠? 예외 상황으로 지금 점유 개정 짚고 있는 거죠. 그죠?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한대요. 불쌍해요. 그죠? 소유자 원하지 않는데 이제 네 거 아니야. 이제 이 반 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대. 물론 이건 지문 외적인 내용이에요. 지문 외적으로 어디에 공감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 양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계약을 위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 이 새끼가 사기친 거야. 근데 왜 내가 정당하게 얻었다고 생각되는 소유권을 가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하지만 반면에 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씨발 내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당연하게도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하죠. 당연하게도 소유권은 양수인한테 주고요. 원래 소유권자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기친 새끼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지. 뭐 소유자는 원치 않는 손해를 보는 상황 자체는 사실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문단에 대한 거 요약해 봅시다. 사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 선의 취득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선의 취득이 뭐예요? 그렇지. 이 상황에서 이럴 때, 그죠? 양도인이 소유자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때 이거 만족했어.
추가적으로 이거 조건이니까 내가 평가하는 조건 패티시 있다고 했잖아. 잘 체크해야 돼. 양수인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 그죠? 그러면 그냥 소유권 양도된 걸로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죠? 이게 선의 취득이죠. 다만 예외는 뭐야? 얘는 대상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너네들이 또 여기서는 안 건드렸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얘뿐만 아니라 얘도 선의 취득이 될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거 먼저 쭉 체크해보는 거예요. 기업과 관련된 거. 자, 디귿과 달리 얘 바로 치고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된다. 자, 공시 뭐로 이루어졌죠? 소유권 양도 공시 점유인도로 이루어졌죠? 점유인도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야? 아니잖아. 날라가죠. 그죠? 그 다음 기업과 달리 체크하면 되겠죠? 기업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된다. 이런 내용 없죠? 이런 내용 없죠? 그러면 얘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중간중간 끊어서 선지를 확인하는 그 이유도 알고 있으라고 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나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너네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최소화한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점검한다. 세 번째, 안 나온 내용은 예측함을 읽기 위해서 활용한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끊어서 확인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예측함을 읽기에 활용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역시 기업과 달리 체크하면 되겠죠? 기업,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기업,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야. 얘들아, 물리적 지배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기업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닌 뭐로가 틀리죠? 따라서 달리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기업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선의 취득이죠. 그죠? 그러면 기업은 선의 취득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것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아니, 생각해봐. A 되고 B 돼? 그럼 A는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딨어? 얘가 상위 정보죠. 상위 정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얘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선의 취득 가능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상황이면 선의 취득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가능하다라는 진술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 기업은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자, 기업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 공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여기서 또 도리도리하면 뭔 말이야? 이거 잔상 남아 있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 점유 계정 X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 점유 계정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점유 계정이 안 되는 건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지. 점유 계정으로 점유 계정도 점유 인도잖아. 점유 인도로 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건 당연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내가 분석을 해보라는 이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나는 기업을 X라고 쳤는데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이게 공부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공부 참 많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 여기 X를 친 친구가 있다면 여전히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잔상으로 푸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무슨 잔상이 남아있냐? 아무튼 점유 계정은 안 돼. 이게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긍정적 진수를 다 그으려고 하는 건데 소유권 양도 공시 수단으로 점유 계정 자체는 당연히 가능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기업으로 제낄 수 있는
선지는 많이 없고요. 나머지 니은디귿 읽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선의 취득 대상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들이야. 그럼 봐라. 지금 공시 관련해서 첫 번째 점유로 공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야 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등기 등록은 뭐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기록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등기 이것도 주택임대 차익이 낮잖아. 그죠?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사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이 중에 예시 드는 거죠. 자동차나 아니면 항공기, 개인 비행기 있으시면 등록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가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그죠? 얘네들 고가잖아요. 그죠? 무슨 가방 이런 거랑 비할 바가 아니잖아. 건물 이런 거를 선의 취득 허용하면 갑자기 이제부터 이 건물 당신 거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런 게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되고 요게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대요. 그럼 일단 요 내용이 아까 선지에 있었으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죠. 바꿔 얘기하면 선의 취득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야? 거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거래를 위해 애썼어. 사실은 선의 의미가 그거인 거죠. 충분히 주의하고 이게 뭐냐면 거래를 위해서 애썼어. 그러면 거래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그 선의를 인정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준다 이거야. 다만 얘네들은 너무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치중하고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가볍게 하기엔 너무 가치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의 취득의 대상에서 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문단은 너네들한테 뭐 묻는 거야? 얘네도 선의 취득 안 돼? 이거 묻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 일단 비싸요. 비싸니까. 그렇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결과적으로 기업과 니은디귿의 차이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걸 묻는 거라고 평가원. 이해되시죠? 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성지 검토하고 진행하시죠. 그렇네.